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볼 건 고려시대의 과학기술의 발전이 되겠어요. 고려시대 과학기술의 발전 중에서 우리가 가장 잘 살펴볼 게 바로 요 인쇄술이 돼요. 고려시대엔 인쇄술의 발전이 굉장히 눈부셨었는데, 먼저 요 인쇄술에는 목판 인쇄술, 즉 나무로 판때기를 만들어서 그 판을 가지고 인쇄를 하는 목판 인쇄술이 있고, 금속 활자술, 금속으로 활자, 글자를 만들어 가지고 그 글자들, 금속으로 만든 그 글자들을 가지고 인쇄를 했던 요 금속 활자술이 있어요. 고려시대 이 목판 인쇄술, 한마디로 나무로 된 목판 인쇄물의 대표적인 게 바로 요 팔만대장경이 되고, 팔만대장경이 금속 활자술의 대표적인 게 바로 요 상정고금 예문과 직지심체 요절이 되겠어요. 팔만대장경은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봤듯이 몽골의 침입 때 적의 침입을 불교의 힘으로 막아내보자 라고 해서 만들어진 거다라고 했었죠. 지금의 합천 해인사에 있는 또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세계 문화유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팔만대장경이 되죠. 어마어마한, 그야말로 팔만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하게 큰, 어마어마하게 많은 방대한 양의 대장경, 장경, 경전이 바로 팔만대장경이 되겠어요. 요게 이제 목판 인쇄물로서 만들어진, 그렇게 어마어마한 양을 쭉 찍어낼 수 있을 정도로, 또 그 상황에서도 오류도 거의 없을 정도로, 틀린 글자도 하나도 없을 정도로 고려의 인쇄술이 굉장히 뛰어났다라고 보여주고 있고, 그 다음에 금속 활자술로는 상정고금 예문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, 요거는 이제 기록에는 이러한 책이 만들어졌다라고 나와 있는데, 안타깝게도 현존하고 있지는 않고,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, 금속 활자물이 바로 직지심체 요절이 되는 거예요.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봤을 것 같아요. 직지심체 요절은 워낙 유명한 거니까, 워낙 유명. 세계에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이 바로 요 직지심체 요절이 돼요. 서양에, 그 당시 이제 서양에서 가장 빠르다고 알려진 구텐베르크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금속 활자본보다 훨씬 더 빠르게 이제 고려에서 직지심체 요절이라고 하는 금속 활자본이 만들어졌다 하는 거. 요거는 그 당시 이제 청주 흥덕사에서 만들어졌었는데, 요거는 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는 없고, 그렇죠,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보관이 되어 있죠. 프랑스 국립도서관. 우리가 조선 후기로 가면은 조선과 프랑스 간의 통상조약, 즉 서로의 교류를 하기 위한 교류조약이 맺어지게 되는데, 그 교류조약 이후에 이제 프랑스 공사관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돼요. 이 사람이 이제 옛날 물건들, 옛날 책들, 옛날 물건들, 골동품들 수집하는 취미가 있었어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 옛날 고서, 문화재 이런 것들을 막 수집을 하는 거예요.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바로 이 직지심체 요절이었어요. 요거를 이제 가지고 프랑스로 돌아가는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요게 이제 프랑스로 넘어가게 되고,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보관이 돼 있게 돼요. 요게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인쇄술의 엄청난 발전된 모습, 세계 최초니까, 세계에서 가장 오래됐으니까 우리나라 인쇄술의 발전을 보여주는 정말 중요한 자료인데,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 없는 게 조금 안타깝죠. 어쨌든 우리나라는 요렇게 이제 인쇄술이 굉장히 뛰어난, 고려는 인쇄술이 이렇게 굉장히 뛰어난 발전된 모습을 보여줬었고, 무기로 봤을 때는 고려 후기로 가면은 그 당시 이제 최무선이라고 하는 사람이 중국에서 화약을 만드는 방법을 배워요. 그래서 이제 고려에서도 이 화약을 가지고 화포를 만들고, 그러한 화약과 화포를 주로 담당해서 만들었던 것이 바로 요 화통도감이 되는 거예요. 화약, 화포, 뭘로 사용하겠어요? 그렇죠. 무기로 사용하죠, 무기. 특히나 그 당시 이제 남쪽에 왜구들이 많이 침입을 해와서 요 왜구들을 막기 위한 무기로서 활용을 많이 했었어요. 무기로서의 활용을. 그 다음에는 이제 목화재배를 보면, 목화재배. 문익점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게 되죠. 목화하면은. 문익점이라고 하는 사람도 유명하죠. 뭐 위인전도 있고, 어렸을 때. 문익점이라고 하는 요 학자가, 그렇죠, 원나라에 가서 붓에다가 목화실을 숨겨 와가지고 요 목화실을 가지고 목화를 재배해서, 그렇죠,
고려 사람들이, 우리나라 사람들이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. 이거는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가 되겠죠.